딸한테 가 있어. 엄마 힘든데. 아이 싫어하는데 저희 내 곁에 있어요. 왜? 좋아서.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딸들한테 주방구만이지. 그 소리는 30년째지. 며느리랑 쌍둥이처럼 붙어 산 게 남편 떠나고 쭉인데 재순 할머니에겐 딸보다 며느리일 수밖에다. 그런데 그때 엄마, 이 빵, 얘 부엌으로 가져갔어, 엄마? 메뉴도 먹으라고. 냉장 먹으려고? 빵보다 메뉴가 더 좋아? 아마 전 메뉴만 전 메뉴야지. 그러는 거야? 아니, 빵이 더 좋지, 엄마. 응? 메뉴가 이거야 이거. 며느리가 그거야? 좀처럼 비는 그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집엔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시어머니의 딸들이 온 것이다. 너 혼자 왔니? 아버 혼자 왔어? 안 왔어. 뭐 가게 뜨면 못 오지. 이거 엄마 좋아하는 내가 찐빵 사왔어, 엄마. 엄마 좋아하는 찐빵 사왔어. 호빵. 오늘은 정미 씨의 작은 아들도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아프신 할머니가 걱정돼 시간 날 때면 찾아오는데 할머니, 응. 엄마 아빠가 잘해줘요? 아 잘해주지. 잘해줘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럼. 내가 내려올 때마다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할머니 용돈 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얼루 가고 그냥 며느리가 준 것만 생각이 나. 응? 며느리가 주는 것만 생각이 난다고 너 주는 거 생각이 안 나고. 왜? 난데없이 찐빵을 챙기더니 오랜만에 찾아와 챙겨주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는 혼자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찾은 시엄마. 야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이 맛난 걸 다른 사람들은 편히 앉아 맛보는데 며느리만 못 먹을까 봐 챙겨온 거다. 많이 먹어. 엄마가 최고네. 며느리 힘들다고 먹을 거 챙겨갖고 오고. 그런데 며느리 곁에서 꼼짝을 안 하신다. 딸한테 가 있어. 엄마 힘든데. 아이 싫어하는데 저희 내 곁에 있어요. 왜? 좋아서.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딸들한테 주방구만이지. 그 소리는 30년째지. 며느리랑 쌍둥이처럼 붙어 산 게 남편 떠나고 쭉인데 재순 할머니에겐 딸보다 며느리일 수밖에다. 그런데 그때 엄마, 이 빵, 얘 부엌으로 가져갔어, 엄마? 메뉴도 먹으라고. 냉장 먹으려고? 빵보다 메뉴가 더 좋아? 아마 전 메뉴만 전 메뉴야지. 그러는 거야? 아니, 빵이 더 좋지, 엄마. 응? 메뉴가 이거야 이거. 며느리가 그거야? 엄마 위하는 마음은 딸도 같은데 괜시리 서운하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언니만 좋아해서. 엄마 맨날 언니만 챙기냐. 뭐 내 마음을 잘해주지. 엄마 말도 맞네. 남의 집에 시집 보낼 딸들이라고 살림하는 것도 딸들에게만 엄격했지. 며느리만 감싸고 돈 게 어디 한두 해인가. 서운함도 무뎌진 딸들이다. 하지만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던 이유가 따로 있다. 30년 전 시아버지가 연애 한 번 못하는 순한 장남의 짝으로 정미 씨를 점찍은 건 그녀의 큰 웃음과 화통함 때문이었다고. 조용조용한 집안을 들썩이게 한 웃음 많고 흥 많은 정미 씨. 화통함 때문인지 집도 짓고 사람 대하는 장사는 도맡아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니 복덩이가 따로 없는 거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루의 시작은 시엄마의 약부터 챙기는 며느리. 아침 부엌 설거지를 하던 사이 시엄마는 금세 밭으로 나가신 모양이다. 엄마! 뭐 오늘 아침에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해? 추운데 장갑 찍어야지 엄마. 평생 일을 손에 놓지 않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지 다른 건 깜빡해도 철따라 심고 걷어들여야 하는 농사일은 잊지도 않으신다. 이거 먹고 오래 사는 약이야? 건강해지는 약? 오래 살아 뭐래니? 심근경색약에 치매약까지 시어머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은 며느리 정미 씨뿐이다.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아들 며느리 못 봐. 응? 못 보면 안 되지. 며느리 정미 씨가 챙겨주는 또 다른 약이 하나 더 있다. 아이고 몸도 약한데 앉아야지.
바로 시엄마를 웃게 하는 단골 멘트다. 뭐야. 아유 참 웃긴다. 웃으려고 한 얘기지. 내가 웃기는 소리 해야 엄마 즐겁잖아. 그치? 하지만 농사는 여전히 서툰 며느리. 아이고. 고들박이 다 망가지네. 고들박이 엄마 내가 뭉개서. 아유 너도 얘.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저러고 있을까? 아유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하러 온 사람.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던 조용한 집안의 살림꾼이던 시어머니와는 달리 손끝이 여물지 못한 선머슴 며느리다 보니 고추고 입히고 마구 섞인 게 한 번 할 일 두 번 하게 생겼다. 이런 거 적성에 맞지도 않아. 근데 그냥 참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시밭길도 내가 선택한 길인데 어떻게. 사실 5개월 전 대수술을 받고도 시어머니 걱정에 입원 치료 대신 퇴원 치료를 강행했던 정미 씨. 그전에는 엄마가 다 해줘갖고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내가 하려니까 그냥 아우 어지러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병날 것 같아 이거 하다가는. 그래 병나지 말고 가라고. 수술 후 몸조리가 안 된 터라 아직 몸이 완쾌된 게 아니니 힘든 건 참을 수 없는 정미 씨다.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예. 도진아. 일을 못하면 어떡하니? 아유 엄마가 맨날 해주더니 내 차지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을 떼기 전에 먼저 일어서지 않는데 엄마 죽으면 큰일 났어 이제. 농사 누가 지니? 그래도 그 잠깐 사이 제법 많이도 땄다. 이게 보기짝 들이대 떨어질게. 자! 아이고 어디다 들이대니 여기를 대고. 어디다 들이대기? 고추를 대고 어떡해. 소리 더 나가. 밭에 쭈그려 앉아 오래 못 있는 성미인 걸 시엄마도 아는데 며느리가 오래도 참았다 싶다. 힘들면서도 자신 때문에 참고 앉았나 싶으니 이번엔 내가 그만두면 며느리도 그만 나오려나? 먼저 앞장서 나서는데 예, 그만 따라. 아유,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죽겠네. 아유 어지러워. 시엄마 앞에서 언제까지 앓는 소리만 할까 금세 힘을 내보는데 이런 것도 적성이 맞아요. 퍼담는 거는. 몸이 힘들어도 참아지는 건 생전 서툰 며느리를 보듬어 주셨던 시아버지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정미 씨다. 바깥일에 집안일에 콩 수확일까지 늦어져 기양 씨는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 엄마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 미안할 뿐이다. 가을볕에 말려뒀던 고추를 다듬느라 바쁜 건 고부도 마찬가지. 그전에 이걸 엄마가 혼자 다 알아서 해줬잖아. 내 손 안 빌리고. 이거를 따듬는지 뭘 하는지. 응? 나 시집 와서 무섭게 시키지 그랬어. 아유 얘. 며느리 무섭게 시켰다고 소문이 나면 며느리 가게? 아니 그래도 인간을 만들어야지 엄마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보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고 다 한다고 그래.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몰랐었어.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농사일이 힘든 건 줄 몰랐던 정미 씨. 이걸 시엄마 혼자 다 해도 농사는 나 몰라라 도움 한번 못 대드린 게 이제와 너무 죄송해지다니 그런 생각마저 죄송해진다. 여보세요? 배 배달해 주려고요? 배를 배달해달라는 전화다. 남편도 바빠 부탁할 수도 없고 시엄마랑 단둘뿐인데 일을 어쩌면 좋을까. 기다리세요. 그래도 남편이 근처에 있으니 별일이야 있을까. 예, 누구한테 전화가 왔니? 배달 좀 해둘래. 나 혼자 배 배달할 테니까 엄마 혼자 이거 따듬고 있을래? 배달 처도 근처겠다. 금방 다녀올 생각에 고추 일을 맡기고 자리를 뜨는 며느리 정미 씨. 소일거리라도 손에 쥐어주면 그 차분한 성격에 일 다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실 양반이니 그 사이 얼른 다녀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선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빨리 다녀올 마음에 발길을 재촉해본다. 손에서 소일거리를 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살림도 서툰 며느리 일손이라도 거들 마음에서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도 가시려나 자리를 뜨시는데 웬일인지 옷까지 갈아입으시는 게 어디 갈 곳이 있어 그러나 싶은데 그런데 난데없는 이불까지 접어든다. 대체 어딜 가시려고 이 차림새로 나서시는 건지 평소 정신이 없으실 때도 단순한 일을 할 때면 다 할 때까지 자리를 뜨는 법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무슨 생각에선지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집을 나선다. 한신나라 보시는 얼마 걸리지 않은 거리를 급히 배달하고 돌아오는 정미 씨. 엄마. 아니 고추 다듬으라 그랬는데 어디 가신 거야? 몸이 고돼 잠시 눈 붙이러 들어가셨나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엄마. 엄마 없네. 그렇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외딴 집이라 가실 만한 곳이라곤 집 근처밖에 없을 텐데 큰일이다. 엄마! 소진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고추 따듬으라 그랬더니 없어졌네. 엄마! 처음 증상이 심할 때 말고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러시는 건지 배달을 괜히 갔나 싶은 정미 씨.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얼마나 올랐을까? 다리가 아픈지 잠시 쉬시는가 싶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여보세요? 네, 마을에 계세요? 네, 아랫집에. 아니 엄마가 벼랑가 여기 계시다가 얼른 가셔갖고 혹시 막 들어가셨나 전화 봤어. 마을에 가네 가보고 전화할게요. 아니 금방 없어졌어. 없어갖고. 네 알았습니다. 마냥 동동거리고만 있을 수 없는 일. 일단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다니며 찾아라도 볼 생각인데 여보세요? 안 오셨는데 마을에 가네. 마을에 안 가셨어요? 네. 요 근방에 어디 있으면 가라고 얘기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만 없는데 마을도? 날씨도 추운데 어디서 길이라도 잃으신 건 아닌지 걱정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산속으로 오르고 또 오르길 2시간. 어머니가 다다른 곳에 무덤 하나가 놓여 있다. 바로 남편의 무덤이다. 영감, 나 언제 아쉬워? 살아생전 아내를 아기 다루듯 아끼고 보살피셨던 남편인데 힘들게 내가 왔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시오? 나는 여기 오느라고 힘이 엄청 들었는데. 세월은 지나도 여전히 남편의 그늘이 그립고 보고픈 재순 할머니다. 날이 많이 젖어서 일본 이모도 가져왔어. 뜨뜻하게 덮으시고 마늘 덕에 마누라가 좋지? 좋으면 좋다 그래야지 아무 소리 안 하시네. 도통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 오면 목소리나 좀 들려주려나 해서 올라온 무덤가인데 여보, 내가 정신이 당신 돌아가고 깜빡깜빡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오. 너무 이거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늦을까장 그렇다고. 알았지?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먼 길을 올라온 거였다. 내 꿈엔 나타나질 않으니 살아생전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 꿈에라도 나타나 대신 미안하다, 고맙다, 토닥여줬음 하고 말이다. 그런데 엄마! 아들 내외가 이곳까지 찾았다. 엄마! 점점 더
심하면 어떡하니. 나는 점점 아파지고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아는 데라곤 샅샅이 뒤지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른 아버지 산소길. 설마 이곳까지 왔을까 싶지만 엄마! 막상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니 아버지 산소는 왜 왔어? 어머니 온다 그래야지. 응? 여길 왜 왔어? 아니 엄마 없어. 어딜 가면 간다 그래야지. 어? 그냥 나가는 건 몰랐어? 못 봤더니 어떻게 알아 그 엄마가. 엄마가 언제 행선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한 번이라도. 어? 왜 혼자 와갖고 사람들 놀래키고. 아버지 산소 위를 덮은 이불까지 보니 서글픔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정미 씨. 아유 엄마. 아버지 평소에 이게 들어온 거 싫어해. 그래도 들어와 그게. 이런 걸 왜 이렇게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해? 응? 만약에 오고 싶으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가자 이러지. 며느리 마음 달래달라 왔건만 오히려 화를 더 돋은 것 같아 미안해지는 시어머니다. 얘 무슨 이렇게 엄청 많아. 불 많으면 어때 이까짓 거. 엄마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그리우셨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었나. 이제 엄마 내려오세요 이제. 그게 저 얘기하고 왔으면 차 타고 아니 왔잖아요. 항상 우리가 차로 모시고 왔지. 난 그것도 몰랐지. 아, 식은땀이 뭐가 쏙쏙 나고 그냥. 뒤에 저거 하나 써. 우리 영감이 아유 나왔다 간지 아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며느리 정미 씨. 영감 가오 아주시오. 에휴. 아버지 이제 덮어드리려고 정말요? 이제 조심해 엄마. 사실 며느리에게도 시아버지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지금껏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한마디에 힘들어도 힘을 내왔던 정미 씨. 바로 며느리 때문에 행복했었다는 한마디. 그 말에 시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마음을 먹고 참아왔건만 막상 시아버지 앞에 서니 참았던 설움이 북받친다. 나도 아파서 수술했어요. 아버지 내 성격 알잖아. 내가 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갖고 못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엄마도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요새는 너무 아파요 아버지. 근데 거기다가 엄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러다 아내마저 무너져 내리면 어쩌나. 기양 씨는 아버지 무덤 앞에 큰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하는 데까지 해볼게. 엄마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내려오는 정미 씨다.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내가 없는 게 더 어쩔 거야. 엄마 어버 그봐 자기 아들한테는 안 어버지. 자 어버 야 일어나라. 이렇다. 아이고 이거 나 잡아지는 줄 알았어. 잡아지는 줄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 얘 무서워 나. 엄마 응. 절대 엄마 내가 땅바닥에도 안 나. 걱정하지 마. 어쩌면 며느린 살가웠던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이 아닐까. 며느리의 등이 따뜻하다.